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 하나를 말해보라면 수학을 꼽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죽하면 수학을 포기한다는 뜻의 수포자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충북교육청이 올해 첫 교육 정책으로 수학 실력 향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배경과 핵심 내용들을 조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 성적 분석 결과 충북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바닥을 딛고 반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꼴찌 탈출 수준입니다. 충북 수능 응시생들의 수학 평균 표준 점수 전국 순위는 2022학년도 13위에서 이듬해 16위까지 추락했다가 2024학년도엔 12위로 최하위권을 간신히 모면했습니다. 1등급 비율도 2022학년도 전국 15위에서 이듬해 전국 꼴찌로 내려앉았다가 2024학년도엔 13위로 올라섰습니다. 학교 알림이에 공시된 2024년 1학기 충북 중학생들의 수학 내신 60점 미만 비율은 39.4%나 됐습니다. 10명 중 4명이 60점 미만이란 얘기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새 학기를 앞두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진학 단계에 맞는 학습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의 수학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채로운 플랫폼에 우수한 수학학습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이를 읍면 지역 학생들에게 우선 지원해 수학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채움의 이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그 아이들이 AIDT에서 하는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또 교사의 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올해 초등 3, 4학년과 중1, 고1에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수학 수업 활성화에 유용하다고 보고 도입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합니다. 수학 교사 연수를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마스터 과정까지 3단계로 진행해 교과 지도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에 수능 성적이 반등하는 걸 확인한 충북교육청은 수학 강화 대책을 통해 수포자를 줄이고 미래 첨단 사회 진로 진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 정월 대보름입니다.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날인데요. 이 정월 대보름을 맞아 어제 증평군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윷을 던지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나고 유판 앞에선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연을 날리는 아이들은 추위도 잊은 채 열심히 뜀박질합니다. 너무 재밌죠. 전통놀이긴 하지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건데 또 이런 행사에 와가지고 같이 참여해보다 보니까 너무 신나고 즐거웠어요. 윷놀이 대회부터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까지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 주민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놀이를 즐겼습니다.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 가족 모두의 가장 큰 소망은 건강과 행복입니다. 저희 가족 2025년도에 항상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소원 빌었습니다. 정월대보름이 저희 세시풍습 중에서는 가장 큰 행사였었습니다. 이게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는 전통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그러한 세시풍습을 되살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에는 정월대보름 행사 하이라이트 달집 태우기도 진행됐습니다. 활활 타는 달집에 애군을 날려보내며 근심 없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지난 7일 충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최종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타일 파손 3건과 돌담 붕괴, 벽면 균열 등 최종 5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진 위기경보는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됐고 정부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비상근무도 전면 해제됐습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이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예 수여식을 취소했습니다. 충북대 의대는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오는 20일 예정된 학예 수여식을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대학교는 3월로 개강을 연기한 가운데 올해 1학기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은 80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례적인 한파와 연이은 폭설로 대목을 앞둔 화훼 농가들이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당장 졸업식과 입학식 특수가 기대되지만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농가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출하를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소대이기 때문인데요.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천군 이월면의 한 장미 하우스입니다. 5,900제곱미터에 이르는 하우스가 푸른 잎과 몽우리만 무성한 장미로 가득합니다. 졸업식과 입학식이 몰려있는 이달과 다음 달이 대목이지만 생육이 더디기만 합니다. 한파와 폭설로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하우스의 경우 최근 한 달치 난방용 전기요금과 기름값이 1,500만 원에 이릅니다. 대목을 겨냥해 출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선 하우스 온도를 더 높여야 하지만 난방비 부담에 손을 놓았습니다. 굳이 대목 보려고 막 20도까지 올려가지고 비용 많이 들어가느니 그냥 낮춰가지고 비용 적게 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온도가 낮으니까 일수도 이제 꽃 생산하는 일수도 길어져가지고. 다른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로 일조량까지 감소하면서 낮에도 할로겐 등을 켜놔야 하는 형편이라 전기요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급등하는 난방비에 비해 꽃값은 대목 시즌을 제외하곤 10년 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처음 농사 짓기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꽃값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전기세 부분들, 이제 전력세 인상도 많이 됐지만 거기에 대한 비료값들, 농약값들, 인건비들이 10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대목을 맞았지만 난방비 급등에 출하 시기를 서두를 수 없는 화훼 농가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정보를 조작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5년 만에 열렸습니다. 장현호 대표이사와 임직원 3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공장장만 징역 3년을 받아 법정 구속됐는데요. 재판부는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에 제조 공장을 둔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얼굴 주름 개선 등에 사용되는 보톡스 제제의 메디톡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과거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식약처에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시작해 이듬해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이사와 공장장, 임직원 등 모두 5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메디톡스사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생산하고 원액 정보를 조작해 모두 83회에 걸쳐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5년간 20여 번의 공판이 진행된 뒤 1심 재판이 열렸는데 엇갈린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대표이사와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공장장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범행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제출 자료는 위법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며 이를 제외하고 보면 범행 공모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수출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했다는 약사법 위반 혐의는 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공장장에 대해선 장기간 원액을 조작해 제품을 대량 유통했고 역가 조작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줄 수 있었던 행동이었다며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법인 또한 조작된 결과로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며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현호 대표이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회사의 조작 혐의는 인정된 만큼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5명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경남에서도 섬 지역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 1순위입니다. 그런데 거제의 이수도는 오히려 섬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어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 전체가 관광지로 1년 내내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경남 거제시. 하지만 정작 섬마을들은 고령화로 주민들은 줄고 그 여파로 관광객까지 줄면서 고민이 큽니다. 칠천도는 이미 10년 동안 인구가 200여 명 넘게 줄었고 가조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80 후반, 90 가까이 되는 분들인데 또 돌아가신다 아닙니까? 몇 년에 돌아가시고 나면 또 집을 팔아버리고 하면 애지 사람이 들어오고 그럼 또 애지 사람은 여기 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가운데 최근 섬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난 곳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거제항에서 배로 10분 거리인 이수도. 10년 전 민박집 이용객에게 특산물로 하루 3끼의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1박 3식을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손님들이 처음에는 어려운데 차차로 늘어난 거죠. 조금씩 늘기 시작한 관광객들은 이제 주말이면 1000명 이상 찾아옵니다. 관광객들이 늘면서 빈집은 줄었고 하루 3끼에 동참하는 민박집도 16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서 서울 손님들이 주로 이번에 내가 조사를 해본 결과 한 20% 정도 되거든요. 서울, 인천, 대전 이런 쪽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하루 3끼로 끌어들인 발길은 남해안 풍경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오랜 노력으로 꾸민 둘레길을 걷고 집집마다 그려진 벽화도 볼거리입니다. 준비물 없이 일단 식사 제공되고 숙식, 민박 겸 편안한 시골스러운 정치도 있고. 먼저 오자마자 이렇게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어서 좋고 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수도는 한 해 관광객만 13만 명에 이르는 명품 관광지가 됐고 줄어들던 인구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명품 공원 조성 등으로 관광객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수에 대해서 경관 조명하고 포토존, 그다음에 조경 식재, 마을 안길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좀 더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 속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거듭난 이수도는 남해안 섬 지역 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충청북도가 임산부와 3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 한해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어제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주 4일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 하루는 재택근무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업무 공백 여부 등을 확인해 추후 확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16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선발 예정 인원은 234명이었지만 장애인 몫으로 배정돼 20명 가운데 18명을 선발하지 못해 최종 합격자는 18명 줄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장애인 응시생이 적은 데다 1차 시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2명만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격자 성비는 남자 40.3%, 여자 59.7%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청주시는 고령 부부 등의 치매 고위험군과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AI 케어콜 전화 돌봄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 AI가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말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우선 흥덕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이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청주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4,262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공공하수도 확대 사업, 노후관로 정비 사업, 도심 침수 예방 빗물 하수관 공사 등 3개 분야로 도시 전역의 하수 기반 시설을 대폭 개선할 방침입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시간당 강우량 80mm를 감당할 수 있는 빗물 하수관 29km를 설치하고 빗물 펌프장 2곳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영동 레인보우 힐링관광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5년 강소형 잠재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충북에서는 이 관광지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는 영동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형 복합치유공간으로 과일나라 테마공원을 비롯해 와인터널, 식물원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러운데요. 오늘 출근길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